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한 대 조립을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이렇게 관심있게 이렇게 다루면서 보유하고 있던 부품들로 이렇게 컴퓨터를 한 대 조립을 해볼 겁니다. 새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한 80%가 중고 제품이에요. 일단은 요게 사용되는 제품들은 모두 제가 사용하던 제품들이고요. 오늘 조립할 컴퓨터 사양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컴퓨터에 사용될 CPU 인텔에서 나온 제온 E5 1620V2 CPU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4코어 8스레드를 가진 제품이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게임용으로 제가 컴퓨터를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컴퓨터를 한 대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CPU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메인보드는 일단 제온 CPU를 쓰기 때문에 진짜 진또배기 X79 보드를 쓰게 되면 가격이 매우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제가 이렇게 중국산 메인보드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이 메인보드로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 싶어서 그 메인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동종의 같은 메인보드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괜찮겠다 싶은 메인보드를 그냥 구매를 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한 축에 속하는 그런 메인보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화난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메인보드고요. X79 GD3라는 모델명을 가진 메인보드입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온 CPU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조립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레이아웃이 생소해요. 조금 메인보드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중앙에 CPU가 들어가고 양 사이드로 메모리 슬롯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상단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2 슬롯을 두 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ATA 포트가 있죠.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서 상으로는 M.2 슬롯을 사용을 하게 되면 SATA 포트를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문구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외에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레버로 이렇게 달려있죠. 요걸 조정을 해서 M.2를 사용할 건지 SATA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M.2랑 SATA랑 조금 어느 정도 섞어서 사용할 건지를 요걸 무슨 스위치라죠? 하여튼 요 스위치로 조정을 해요. 자, 그리고 보조전원은 8핀짜리 보조전원을 쓰고요.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 PS2 포트 2개 있고 USB 3.0 2개 있고 USB 2.0 6개가 있어요. 그리고 램 포트 있고 사운드 IO 단자 이렇게 있고요. 메인보드는 딱 이렇게 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서브용 메모리를 사용할 거예요. 엘피다에서 나온 DDR3 14900E 4기가짜리를 4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준비를 했어요. 총 16기가 구성으로 조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에 추가를 해서 케이스가 조금 바짝바짝 할 수 있는 옆에 강화 유리대가 안에 내부가 다 보이는 케이스거든요. 제가 안 쓰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던 램 방열판, RGB 램 방열판을 하나 장착을 해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존스보라는 회사에서 나온 NC1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용을 하다가 탈거를 해놓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P짜리 커넥터로 줄줄이 연결만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기도 되게 수월하고, 그래서 메모리 방열판을 사용을 해서 조금 RGB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키는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다른 2.5인치짜리나 하드디스크 같은 건 사용을 안 할 거고 요 SSD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트랜센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MT-110S라는 모델입니다. 이거 NVMe SSD고요. 128기가짜리 용량을 가진 SSD입니다. 요거를 메인으로 윈도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좀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요 128기가짜리 요 놈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큰 SSD를 사용을 해서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요 애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WD 블루 500기가짜리 SSD고요. 일반 SATA 방식입니다. M2 SATA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SSD입니다. SSD는 총 요 두 가지, 그리고 메모리 방열판도 같은 걸로 제가 깔맞춤해서 달아줬어요. 그냥 요 캡처보드를 하나 장착을 해줄 겁니다. 약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캡처보드를 장착할 거고 콘텐츠 만드는 데도 좀 활용을 하려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델인데요. 딱히 사용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 시스템에 같이 물려서, 다행히도 제가 구입한 메인보드가 PCI 4배속 하나 지원하고요, 16배속 하나 지원하고, 그리고 1배속을 하나 지원합니다. 딱 자리가 맞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다 장착해 줄 거, 사운드 카드를 하나 장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그래픽카드는 이것 또한 제가 사용하던, 예전부터 사용을 하던, 소장을 하고 있던 그래픽카드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구입했던 제품이고요. 오늘 CPU 쿨러를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죠. CPU 쿨러 요놈입니다. 여기 보면 요놈도 제가 오래전에 제가 사용해서
자, 이거는 얼마 사용을 안 했었어요. 진짜 구입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나? 그것도 CPU 쿨러로 사용을 했던 게 아니라 그래픽카드 쿨링용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이제 그래픽카드에 수냉 블럭을 장착을 할 수 있는 kit이 있었거든요. 엔비디아나 지금의 지포스나 라데온 시리즈 그래픽카드 레퍼런스 기판을 이용한 그래픽카드에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kit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해외 직구로 2가지를 이렇게 구매를 했었어요. 장착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서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조금 전에 이걸 제가 그래픽카드 순행으로 사용을 했다 했잖아요. 그 순행했던 킷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GXT에서 나온 크라켄 G1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요 홀 안에다가 순행 블럭을 이제 장착을 해서 그래픽카드에 장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는 밑에 방열판을 좀 추가로 장착을 해서 여기에 쿨링팬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에는 80mm 정도 되는 쿨링팬이 장착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메모리 쪽에는 쿨링을 해주고, GPU 쪽에는 여기다가 순행 블럭을 장착을 해서, 후면에 보통 보면 120mm짜리는 후면에 장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요거는 안 쓰고 남아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CPU 쿨러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장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했나? 사용하다가 다시 분해시켜서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CPU 쿨러로 사용할 겁니다. 다행히도 이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LGA 2012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CPU 쿨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제품은 커세어에서 나온 H55 제품이고요. 120mm짜리 라디에이터가 달려있고 120mm짜리 쿨링팬이 장착이 되어져서 쿨링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케이스 바로 요놈입니다.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DLM20이라는 모델이에요. 마이크로 ATX 컴팩터를 지원하는 미니 타워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 케이스에 보면 이 폭이 있잖아요. 여기 이 깊이가 되게 짧고요. 그리고 높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이 폭도 적당해서 이 케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제가 요번에 새로 구입을 한 케이스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컴퓨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다 아시는 케이스일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그냥 판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같은 앞에 전면에는 쿨링팬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팬을 상단에 2개 물려서 조금 배기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제품 또한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안텍에서 나온 어스와트 플래티넘 650W짜리 파워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살 때 가격을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구매를 한 지가 거의 한 7, 8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래도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고 그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은 놈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 파워를 사용해도 충분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구성품들은 일단은 이 정도까지 장착을 해줄 거고요.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 메인보드들은 구매하실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핀을 몇 개 수정을 했거든요. 요 밑에 쪽에 보니까 한 2~3개 정도가 밑으로 딱 누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해외 직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바꾸려면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일단은 CPU하고 메모리를 장착을 하고 구동을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펴졌거든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몇 개 있긴 해요. 그래서 중국산 메인보드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PU를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좀 해보고 다시 계속 조립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메모리까지는 다 장착을 해줬습니다. 자, 양쪽으로 2개씩 이렇게 들어갔죠. CPU 장착했고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착한 상태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정상적으로 포스팅이 잘 돼요. 다행입니다. 메모리도 16기가 정상적으로 인식을 다 하는 걸 확인했고요. CPU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립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SSD는 이게 장착하는 과정에 옆에 소자들과 이렇게 약간 간섭이 있어서 방열판을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외 직구를 한 거거든요. 괜히 그냥 쓸만해요. 그럭저럭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된 방열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좀 저렴한 방열판들은 막 2~3천원만 좀 사죠. 그 정도 그런 거 하나 사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특별하게 컴퓨터 내부에 이렇게 보이는 쪽에 좀 이쁜 걸 하고 싶다 이러면 그보다 더 비싼 게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M.2 SSD SATA 방식에는 달아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단 저는 달았거든요. 보통은 M2 NVMe SSD에만 이렇게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방열판을 달아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2~3천원짜리 하나 달아주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파워를 장착을 했는데요. 일단 전면 프론트 팬에서 나오는 선이랑 팬을 제가 2개 더 추가를 했죠. 후면 팬 1개, 상단에 팬 2개, 이렇게 케이블 다 뽑아줬고요. 나중에 선 정리 다 묶어서 해줄 겁니다. 메모리 슬롯에 제가 RGB 램 방열판을 장착을 했잖아요. 그 커넥터를 이쪽으로 빼놨어요. 나중에 변환해서 연결해주는 커넥터를 이용해서 장착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나올 선들만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24핀 주전원 케이블, 이게 24핀 주전원 케이블, 그리고 그래픽카드 8+8핀으로 2개 이렇게 있죠. 8핀 보조 전원 케이블, 그리고 몰렉스 2개가 필요하거든요. 각종 펜과 메모리 방열판 전원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핀 ID 커넥터로 된 일명 몰렉스 커넥터라는 요 핀 단자를 요거만 빼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닥은 SATA 전원 케이블인데 요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퓨터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일단 모든 부품을 다 세팅을 했고요. 우선 뭐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캡처보드가 들어가죠. 뭐 대충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실 건지 대충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컴퓨터 조립하는 거나 아니면 수리하는 영상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곤 했죠. 앞으로 제가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스 셋업 하는 거라든지 뭐 각종 이렇게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뭐 유의할 점 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모니터에 직접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 화면을 바로 이렇게 전송을 받아서 영상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하나 간단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뭐 안에 들어간 부품들은 거의 한 80%가 제가 가지고 있던 다 중고 예전에 다 쓰던 부품들을 가지고 조립을 했어요. 일단 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PU는 제온 E5 1620V2 CPU가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 4개 구성으로 총 16기가, 그리고 메모리 방열판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수냉쿨러 120mm짜리 1열 커세어에서 나온 H5라는 수냉쿨러를 장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순정 팬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사용한 케이스에 기본 제공되는 후면에 120mm짜리 팬을 위에다가 이렇게 대신 달아놨어요. 뭐 어차피 RGB 효과가 좀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소에는 이렇게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단에 LED가 고장난 120mm짜리 펜 두 개를 제가 쓰던 걸 장착을 해줬어요. 두 개를.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화난지라는 중국 메인보드입니다. X79 GD3라는 모델이고요. 이 메인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해외 직구를 하실 때 X79 마더보드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X79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격대가 제가 보니까 한 4만원대부터 9만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제품이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제품들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한 4만원대에서 한 6만원대 제품들은 재원상 약간 제약이 좀 많아서 이왕이면 만약에 X79 보드를 구매를 하신다 해외 직구로 한 6만원대 이상 정도 그런 제품으로 구입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메인보드가 그냥 제일 적당했어요. 그냥 전면에 USB 3.0 포트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따로 달려있고, 그리고 후면에도 USB 3.0이 두 개나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가토에서 나온 4K 프로 이 그 캡처보드 하나 달려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라데온 HD 6870 그래픽카드 하나 달려있고요. 제일 하단에 사운드 블래스터 리콘 3D 사운드 카드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 전면에 보시면 RSI에서 나온 디링거 120mm짜리 펜을 두 개를 추가로 그냥 장착을 해줬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CPU 펜 쪽에 아무것도 꼽아준 게 없더라고요. 혹시나 에러 날 걸 대비해가지고 그냥 내부 공기순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120mm짜리 펜을 전면에 두 개 다 이렇게 다 장착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650W짜리 안텍에서 나온 제 중고 파워 안에 장착이 됐고요. 지금 보이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DLM22라는 모델입니다. 솔직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전면이 이렇게 막혀있죠. 철판으로 딱 막혀있어요. 이렇게 철판으로 막혀있지만 셰시가 엄청 튼튼하거든요. 진짜 두꺼워요. 셰시가. 가격도 그만큼 조금 더 비싼 면이 없잖아 있죠. 케이스의 마감 자체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진짜 좋고 케이스 선정리도 엄청나게 좋고요. 하지만 전면이 이렇게 메쉬 형태가 아니라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용도로 조금 이쁜 케이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이 케이스 모델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DLM21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전면이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mm짜리 펜이 두 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같은 동종의 펜을 하나 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전면에 한 3개 정도 펜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델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게이밍 용도로 컴퓨터를 구성을 하실 때 그 모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모델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모델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케이스가 되게 좋아요. 가격이 조금 비싼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마감도 깔끔하고 선정리 편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케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전원을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자,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지금 램 방열판 쪽에 RGB가 화려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전면에 RSI 디링거 조금 경박스럽죠.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측면에서 보는 거라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본 제공되어지는 120mm짜리 RGB 펜 같은 경우에는 이 LED 이렇게 전환해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상단에 이제 RGB 안 들어오는 펜, 요거까지 들어왔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어차피 상단에는 크게 잘 보이진 않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펜의 풍량이 괜찮아서 조금 달아놓으면 효과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컴퓨터를 다 꾸몄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 하나 마련이 됐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고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일단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지만 아마 안 올리지 싶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그냥 그런 용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의 집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 부품 중에 성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넣는 게 아깝다 이러면 조금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쓰던 구형 시스템이라고 솔직히 이런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새로운 느낌도 들고 아주 컴퓨터를 새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제가 쓴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하진 않습니다. 고객님들께 전해주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서 이렇게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구성해서 쓰시면 아주
구형 시스템이지만 아주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컴퓨터 조립을 끝냈고요. 이 컴퓨터는 앞으로 제가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제가 오늘 꾸민 시스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 댓글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였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